안철수 속초 맛집 사건. 요즘 철수한테 관심이 없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는 안철수 사생 팬인가 봐요. 그러니까 언론은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안철수 중심으로 내죠. 가장 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전에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중심으로 내요. 뉴스가 되는 건 좀 웃긴 거고 그 당시에 왜 거기 가서 집에서 음식 먹고 있었냐 이것이 이제 일종의 논란이 된 거예요. 국민의당 내에서. 그것을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전국에서 지인분들, 시민분들 만나면서 말씀을 듣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 공개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때 아니겠습니까? 무슨 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뭘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아니 그때 사건이 크게 벌어졌는데 이게 잠수 타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속초 맛집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이번에 저기 제보 조작 사건 그 네. 시기에 맛집에 가서 처먹었다는 거네. 근데 뭐 본인은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민분들을 소통.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오바마 왔을 때잖아요. 그 네. 워커힐 호텔에서 있었다 아니면 뭐 집에 있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워커힐하고 집 앞에서 뻗치기를 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속초에서 발견돼서 안철수 씨는 지금 이 시기에 도피하면서 이게 찍힌 거네. 쉽게 말하면 예. 도피죠. 도피 중이었고 잠행 중이었는데 그렇죠. 예. 도피 중에 맛집에 가서 그것도 처먹다가 기자한테 찍혔다. 찍힌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점과 시계 때문에 들킨 거죠. 네, 팔뚝점과 시계. 그때 이제 제보 조작 사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의 입장을 밝히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네. 속구했죠. 사과도 엄청 늦었고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진이 찍혔어 내가 어디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에휴 인간아 진짜. 안철수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 최상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속초 맛집 논란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언론들이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뉴스라고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만 좀 더 국민의당 전당대회 쪽으로 가보면 본인은 과반 투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안철수가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분위기들이? 우리들이 관계는 없지 사실. 모르죠. 뭐. 아니 그 누가 되든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안철수가 되면 점점 몰락의 길을 빨리 갈 것 같고요. 뭐 안 되면 조금 늦춰지는데 뭐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고 그래요. 뭐 안철수라는 사람의 그 인지가 이미 이제는 뭐 바닥인데 자기가 당 대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지금 저는 안철수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도 안철수 빠구나. 국민의당이 정동영이 되거나 청정배가 될 경우에는 호남당으로 지역당으로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당원들은 사실상 안철수가 돼야만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가 당심을 볼모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심은 당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이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갈 데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위원장들이 있는데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 들어오면 또 분란을 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안철수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이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긴 될 것 같아요. 홍준표도 됐는데 안철수가 안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공개적으로 내기 한번 합시다. 예. 누가 될 것 같은지 시나리오가 좀 더 디테일할수록 좋아. 지금 신비님은 안철수라고 얘기하셨고요. 뭐 더 이상 뭐 더 붙이실 말씀 없으시죠? 있죠. 뭔데요? 근데 상대 후보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서 바른정당과 연대를 해서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만약 정동영 처음으로 존경했던 분인데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정청각에. 왜 그러냐면 안전일세.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대항마라는 이 두 사람도 안철수만큼이나 추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적어도
정동영 입에서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이전에 추락한 사람들이 지금 추락한 안철수랑 같이 싸우고 있는 추락한 그렇죠. 국민의 그렇게 정당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봐도 안철수 뽑지 안 뽑습니다.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가 될 거예요. 아, 그렇다. 갑자기 내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데 질 것 같은 예감이 막 드는데. 자, 빨리 해보세요. 짧게 시간 없어요 지금. 저는 이현주가 된다. 이현주가 이유는 파격적인데 이유는 언주니까. 언주니까. 뭐야. 아니 뭐 좀 이게 그 유머가 되게 저 PD 아니, 입장에서 죽어.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세가 세다고 하고 네임밸류가 있지만 안철수의 그 이번 대선 실패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 이거는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정동영, 천정배, 글쎄요, 이분들은 일부의 그 세를 가질 텐데 저는 이 안철수를 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안철수를 다시 세우면 그 책임론을 계속 끌어안고 가니까 대항마로 이현주를 택할 것 같아요. 근데 대선 관련한 그 백서 만들잖아요. 네. 정당마다.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백서가 나왔어. 네, 근데 이제 선거 영향을 줄까봐 지금 비대위원장인 박주선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금요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오는 말들을 비추어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는 과반 이상이 안철수가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걸 반대했다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왜 비례대표 공천 받은 사람들 꽤 많잖아요. 12명인가 3명인가가 예. 그 지역 거기 생긴 거잖아요. 그럼 벌써 그 숫자가 3분의 1에 육박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안철수계 또 일부 사람들 빼고 나면 그런 여론상으로 봤을 때 전체 투표권 가진 사람 중에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과반이라 그랬거든요. 넘는다고. 네, 당원들이 호남에 밀집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지구당이 있다고 그래도 사고 지구당도 많고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도권과 호남일 거예요 주로. 근데 호남이라고 해서 다 정동영 뭐 전북 손정배 전남 이쪽으로 가진 않을 거란 말이야. 일단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안철수가 50% 넘기는 힘들 수도 있다. 현역 의원들의 분위기가 안 뜨기 때문에 투표율도 조조할 것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말해서 최소한 안철수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크롱의 경우처럼. 아니 그러면 그럼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50%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결선으로 결선 간다. 투표로 갈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누구를 찝어야죠. 왜 그렇게 빠져나가세요? 이제 찝으려고 합니다. 이현주? 이걸 찍게 되면 마치 지지하는 것처럼 되는 구조가 난 너무 아유, 싫어. 이건 저는 이현주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일부러 그 내기에서 지려고 이현주 찍었어요. 저는. 아, 솔직히 말하면 안철수가 될 것 같다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 네. 내기가 천정배에 행성이야. 걸어볼게요. 왜, 천정배. 네. 왜 그러면 그러냐면 그래도 정동영보다 천정배가 조금 나아요. 조금 낫죠. 예. 네. 정동영은 지금 너무 망가졌어요. 그러면 마차님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네. 아니죠. 저는 안철수? 네. 안철수 빠구나 이렇게 돼버린단 네, 말이에요. 이러면 마차는 안철수 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 트위터에서 보면 저는 뭐 딱 한 지지자 뭐 이것만 다 팔로우를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 사람 막 해보면요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강성으로 안철수를 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천정배나 뭐 정동영이나 이것보다는 확실히 안철수가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아요. 안철수 속초 맛집 사건. 요즘 철수한테 관심이 없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요? 나는 안철수 사생팬인가 봐요. 그러니까 언론은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련해 가지고 뉴스를 안철수 중심으로 내죠. 가장 될 가능성이 높고 바로 전에 대선 후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중심으로 내요. 뉴스가 되는 건 좀 웃긴 거고 그 당시에 왜 거기 가서 집에서 음식 먹고 있었냐 이것이 이제 일종의 논란이 된 거예요. 국민의당 내에서. 그것을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전국에서 지인분들, 시민분들 만나면서 말씀을 듣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든 공개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때 아니겠습니까? 무슨 저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뭘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아니 그때 사건이 크게 벌어졌는데 이게 잠수 타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속초 맛집에 나타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이번에 저기 제보 제보 조작 조작 사건. 사건 그 네. 시기에 예. 맛집에 가서 처먹었다는 거네. 근데 뭐 본인은 어. 뭐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민분들을 소통. 만나기 위해서 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오바마 왔을 때잖아요. 그 네. 워커힐 호텔에서 있었다 아니면 뭐 집에 있다 해가지고 기자들이 워커힐하고 집 앞에서 뻗치기를 했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속초에서 발견돼서 안철수 씨는 지금 이 시기에
도피하면서 이게 찍힌 거네. 쉽게 말하면. 예. 도피죠. 도피 중이었고 잠행 중이었는데. 그렇죠. 예. 도피 중에 예. 맛집에 가서 그것도 처먹다가 기자한테 찍혔다. 찍힌 게 아니라 일반 시민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점과 시계 때문에 들킨 거죠. 네, 팔뚝점과 시계. 그때 이제 제보 조작 사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 입장을 밝히기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네. 속구했죠. 사과도 엄청 늦었고 당시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사진이 찍혔어. 내가 어디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에휴 인간아 진짜. 안철수는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 예. 최상이 이 정도밖에 예, 안 된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는 이제 속초 맛집 논란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언론들이 뉴스거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뉴스라고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만 좀 더 국민의당 전당대회 쪽으로 가 보면 본인은 과반 투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선 투표제에 대한 신경을 안 쓴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안철수가 과반을 넘길 가능성이 점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때요 분위기들이? 우리들이 관계는 없지 모르죠. 사실. 뭐. 아니 그 누가 되든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안철수가 되면 점점 몰락의 길을 빨리 갈 것 같고요. 뭐 안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안철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세가 세다고 하고 네임밸류가 있지만 안철수의 그 이번 대선 실패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그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 이거는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고 정동영, 천정배 글쎄요 이분들은 일부의 그 세를 가질 텐데 저는 이 안철수를 밀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안철수를 다시 세우면 그 책임론을 계속 끌어안고 가니까 대항마로 이현주를 택할 것 같아요. 근데 대선 관련한 그 백서 만들잖아요. 네. 정당마다. 네, 근데 이번에 국민의당에서 백서가 나왔어. 네. 근데 이제 선거 영향을 줄까봐 지금 비대위원장인 박주선이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금요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오는 말들을 비추어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는 과반 이상이 안철수가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걸 반대했다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는 왜 비례대표 공천 받은 사람들 꽤 많잖아요. 12명인가 3명인가가 예. 그 지역 거기 생긴 거잖아요. 그럼 벌써 그 숫자가 3분의 1에 육박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안철수계 또 일부 사람들 빼고 나면 그런 여론상으로 봤을 때 전체 투표권 가진 사람 중에 호남에 있는 당원들이 과반이라 그랬거든요. 넘는다고. 네. 당 조금 늦춰지는데 뭐 그냥 그대로 갈 것 같고 그래요. 뭐 안철수라는 사람의 그 인지가 이미 이제는 뭐 바닥인데 자기가 당 대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가 지금 저는 안철수가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분도 안철수파구나. 국민의당이 정동영이 되거나 청정배가 될 경우에는 호남당으로 지역당으로 이미지가 더 씌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당원들은 사실상 안철수가 돼야만 미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가 당심을 볼모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당심은 당을 지키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이 만약에 깨질 경우에는 갈 데가 없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위원장들이 있는데 국민의당 지역위원장들 들어오면 또 분란을 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안철수가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당이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분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뭐 대체적인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긴 될 것 같아요. 홍준표도 됐는데 안철수가 안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공개적으로 내기 한번 합시다. 예. 누가 될 것 같은지 시나리오가 좀 더 디테일할수록 좋아. 지금 신비님은 안철수라고 얘기하셨고요. 뭐 더 이상 뭐 더 붙이실 말씀 없으시죠? 있죠. 뭔데요? 근데 상대 후보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자기가 당선이 되면 국민의당과 연대를 해서 바른정당. 바른정당과 연대를 해서 여당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말 제가 만약 정동영 처음으로 존경했던 분인데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 정청록에. 왜 그러냐면 안전일세. 지금 그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 대항마라는 이 두 사람도 안철수만큼이나 추락해버렸다는 예. 거예요. 적어도
정동영 입에서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이전에 추락한 사람들이 지금 추락한 안철수랑 같이 싸우고 있는 추락한 그렇죠. 국민의 그렇게 정당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봐도 안철수 뽑지 안 뽑습니다.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철수가 될 거예요. 아, 그렇다. 갑자기 내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데 질 것 같은 예감이 막 드는데 자, 빨리 해보세요. 짧게 시간 없어요 지금. 저는 이현주가 된다. 이현주가 이유는 파격적인데 이유는 언주니까. 언주니까. 뭐야. 아니 뭐 좀 이게 그 유머가 되게 저 PD 아니, 입장에서 죽어. 아니 그러니까요.